2014년 한 해에만 3조 8천억 원의 진료비가 이 치료에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갖고 있는 이 질환. 재채기 하다가 뚝! 밤에 자다가 재채기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허리 통증.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허리 아픈 거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수술. 운동도 여러 가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참을 만큼 참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허리 통증을 둘러싼 끊임없는 갑론을박. 그런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 90% 정도. 척추질환 전문가에게 듣는 허리 통증에 대한 모든 것. 척추질환 탈출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소리 나는 허리 통증 말끔히 잠재워줄 22년 경력의 재활치료 전문가의 운동법 대공개. 척추질환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부터 무너진 허리 건강 바로 세우는 운동법까지 척추질환의 모든 것이 잠시 후 낱낱이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한가위 명절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좀 흐뭇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건강법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절에 또 꼭 이런 며느리 있죠. 왠지 이렇게 보고 싶고 왠지 정이 가고 근데 왠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 같은 방은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저 몸신에 네. 아니 몸신에 처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온 느낌이죠? 아, 네. 편안하시죠? 굉장히 편안하네요. 네. 또 추석 맞아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방은희 씨는 귀엽고 예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TV 드라마에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명절 때 가족들의 분란을 일으키는 1호, 제일 으뜸. 그리고 동서지간에 말 실수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것 또한 최고. 이런 역할은 지금 현재 정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최고.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런 경우 정말 얄밉잖아요. 왜 이렇게 전 부치고 고생해서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뒤에 나타나는. 그때 이렇게 딱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어머! 만들기 전에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왜 연락 안 주셨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정말 얄미워. 그리고 이제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예. 안방에 초장하고 예. 막걸리하고 가지고 어머니 잡수세요. 지가 온 거. 참 이게 명절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날인데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거리와 분란거리를 때로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좀 마음 걱정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몸신이다와 함께 좀 마음을 편안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이 부위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며느리 다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실제로 오늘 방송국에 저희 지금 찾아오신 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 쭉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연령대를 보면 20대도 있고 지금 70대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나이 불문하고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대기실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한 가족이 오셨어. 아빠, 엄마, 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들. 손들. 어머. 아유.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왜 세 분 다 같은 문제로 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40, 50대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20대 아들이 같이 겪을 수 있는 질환. 말 그대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부위 질환의 병원 진료 건수가 8,800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만 3조 8천억 원의 진료비가 이 치료에
사용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국민 4명 중 1명이 이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를 하다가도 또 운전하다가 조금 덜컥하는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질환, 이 부위 과연 무엇일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허리를 알면 백전백승 탈출, 척추 질환. 척추 질환.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전부 이름표의 질환을 이렇게 밝히셨는데 뭐 디스크, 예. 그리고 뭐 목에 불편한 점도 있으시고 다 이렇게 어려운 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허리 통증이 없다, 튼튼한 허리를 갖고 있다 이것만큼 부러운 상황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몸시에 나온 이유가 오늘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 아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 119 차를 한 10번 이상은 탔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아까 재채기 말씀하시는데 재채기 하다가 뚝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허리 좀 안 좋아지고 애기 없다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지턱 왜 이렇게 높아요? 차 가다가 이러면 저희 죽어요 진짜. 허리 아픈 사람들. 네. 한 번 아팠던 분들이 보통 통증에서 아주 확실하게 벗어나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엄 선생님 주변에도 허리 아프시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다 해요. 다. 허리 안 아프다는 사람이 내 친구 중에서는 없어요. 나도 디스크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들어갔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들어갔어요. 기적이에요 그거는. 네, 그래갖고 그다음에 또 아팠어요. 그다음에 시술하고 끝났어요. 그게 다 운때 같아요, 운때. 그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게 오는 것 같아. 안타까워 죽겠어요. 참 이게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이제 방은희 씨도 그렇고 재채기 하다가도 뭐 허리가 부러진.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허리가 부러져요? 아유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아니지 그거는. 아니라니까 진짜. 부러진다고요? 네.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도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웬만하면 칼을 대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더 안 좋아지니까 참을 만큼 참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반대로 이 허리라는 게 그 사람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그거를 빨리 그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지 안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신경마비가 된다. 그래서 빨리 수술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5명인데도 네.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오 박사님 오늘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죠. 뭐 우리가 수술하면 허리 다시 안 아프다. 뭐 정말 깨끗이 낫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해야 되냐? 꼭 전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결해. 이것도 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허리 통증의 큰 맹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 쳐봐서 인터넷만 이게 딱 허리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뭐 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맞아요.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허리를 알면 백전백승, 탈출 척추 질환 이렇게 제목이 붙었잖아요. 오늘 나오시는 몸신 의사 선생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배워가시자고요. 네.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 허리 통증. 이 부위 질환의 병원 진료 건수가 8,800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만 3조 8천억 원의 진료비가 이 치료에 사용이 됐습니다. 디스크 수술 2번을 했어요. 허리 디스크. 참고 견디느냐, 수술하느냐. 허리 통증을 둘러싼 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척추 전문가가 말하는 허리 통증의 진실. 허리가 무너지면 삶도 와르르 무너진다.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앉았다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었고요. 숙일 정도로 물을 뱉는 게 안 되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뿜어버려요.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부러운 분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사실 몸신의 운동법으로 건강한 허리를 되찾기까지의 생생한 사연이 그렇죠. 무슨 운동이야?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허리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주사도 아니고요. 수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증한 바로는 거의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뭐 협착증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이 웬만큼 이거는 해결해 준다, 완화시켜 준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리하다. 이러실 줄 알고 네.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 이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먼저 모시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몸신의 이 건강법을 미리 체험한 분들을 모셨거든요. 자, 정말요? 이분들이 진짜요? 과연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시죠? 어디 계시죠? 아, 예. 지금은 글쎄 앉아 계신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본인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저는 저기 구로동에서 온 강양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수술을 2002년도 14년 전에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바로 이제 MRI 그때 찍으러 갔는데 병원 선생님께서 너무 늦었다라고 수술을 해야겠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26살에 수술했는데 이야. 그다음에 이제 30대 사회생활 또 하다 보니까 다시 통증이 재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오랫동안 봐주신 선생님이 너 운동할래 수술할래 그래서 운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고 지금 저는 처음으로 한 지금 5개월 동안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신 다음에 5개월간은 통증이 없이 보내고 계시다. 예,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세라든지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다른 건 전혀 안 하시고요. 주로 이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만. 예.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신 거죠? 예, 예. 자, 그 옆에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강법을 체험하신 거죠? 네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한 4, 5년 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이렇게 주우려고 했는데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냥 신문을 줍는 그 동작에서 그때부터 해서 점점점 그 허리 통증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벼랑간에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디스크에 척추 협착증에 뭐 퇴행성 관절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책 읽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그런 즐거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엄마니까 아이가 뭘 물어보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의자에 같이 앉아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앉아있는 게 힘드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남들을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이 하나도 안 되고 아침에 눈 뜰 때 너무 불안하고 오늘 또 제대로 눈 떠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동작 하나가 너무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문제가 해결 안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잘 안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네. 제가 이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이 운동 시작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고요.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이 선생님 뵙고요. 네. 그리고 2월 달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율학습증입니다. 정말로 누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지금은 제가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의식 안 하죠? 예, 의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설명할 정도예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발 수술하지 마시라고. 실제 체험자고요. 실제 각자 이런 경험을 하신 다음에 지금 보세요. 다른 분들 이렇게 이름표 달고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이름표 안 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재활을 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여기에서 내 허리를 튼튼하게 펼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건강법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허리 통증. 디스크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웬만하면 칼을 수술. 쓰지 말아라. 해야 하나 치료를 말아야 하나. 해야지. 허리 통증을 둘러싼 끊임없는 감론을박.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허리에 대한 명쾌한 해답. 척추질환 전문가가 알려주는 허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척추 질환 탈출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22년 경력의 재활치료 전문가가 알려주는 노하우까지.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잠시 후 아낌없이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허리 통증의 원인부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그런 시간, 몸신 주치의를 모시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척추질환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송광섭 교수. 오늘 병원을 벗어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예, 인사해 주실까요? 아, 네. 여기 다 모이신 분들이 허리 아파서 오신 분들인가요? 거의 대부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 진료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수술도 하는 그 정형외과 척추 전문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저도 좀 허리 통증이 있어서 간혹 좀 고생을 하는 또 환자이기도 합니다. 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거 좀 들었는데 그 허리가 아프면 저희가 디스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라는 질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10명 정도를 보면 7, 8분이 사실은 어떤 치료를 안 해도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 한 90% 정도도 이런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 통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주 내지 12주 정도 저희가 뭐 쉬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 그다음에 뭐 심하면 뭐 주사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해보시면서 증상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면서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다. 근데 그냥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통증을 갖다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수술하자 그러고 입원하자 그래가지고 난리거든요, 더 없어을. 그러는데 어떻게 송광섭 선생님께서는 뭐 오지 말라 그러고 가만두라 그러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셨는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입원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을 놓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허리 척추 질환에 관한 저는 또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들어서 시작부터 상당히 강력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반대로 그걸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디스크가 터졌어도 이게 자생적으로 괜찮아진다. 말 그대로 나을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이게? 네, 제가 그 환자 보면서 종종 그런 환자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졌다 그러면 저희가 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터지고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클수록 사실은 더 저절로 없어지는 찬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MRI를 뭐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사실 빠르면 6개월이나 1년 아니면은 뭐 2년이나 3년 정도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사실은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자기가 좀 참을 수 있는 통증이고 뭐 이렇게 심하지 않다면 좀 견뎌보셔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걸 경험하는 환자들도 꽤 있죠. 네. 뭐 실례가 있나요? 뭐 실제 예가 있나요? 그런 네, 어떤 뭐- 실내 많습니다. 제가 그 모니터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래요? 아, 2005년, 2009년 같은 환자의 모습이. 네, 같은 환자? 환자시고 아마 6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맨 마지막 쪽에 디스크의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으로 검은 디스크가 굉장히 흘러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그때 증상도 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약을 드리고 좀 증상을 보면서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와 있던 까만 게 저절로 저렇게 흡수가 돼 있고 그게 채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없어졌다.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잘 타던 이물질이 없어진 네. 거네요. 그래서 그 까만 물질에 눌려 있던 신경이 하얀 신경이 저렇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잘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네, 이분도 젊은 남자셨던 것 같은데요. 또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저 아래쪽에 보시면 오, 흘러나오네. 뒤에 뭐 앞쪽에 까만 게 뒤쪽으로 좀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저희 하얗게 쭉 줄처럼 보이는 게 신경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1년 만에 그렇게 좀 많이 좋아지신 분이에요. 1년 만에. 디스크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아유 수술해갖고 한 번에 그냥 싹 없애고 깨끗하게 통증 없이 다시 새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수술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만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치료가 있으니까 그 단계별 치료를 잘 따라와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2, 3년을 진짜 헤매 다녔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2, 3년 말고도 더 기다렸어야 된 거예요? 수술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아주 심한 통증이 있거나 마비가 있으실 때는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6주 내지 12주 정도 저희가 뭐 쉬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뭐 물리 치료, 그다음에 뭐 심하면 뭐 주사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수술이 능사가 아니다. 예, 또 자연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있는 허리 질환들 좀 대표적인 몇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치료법 등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흔한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보통 저희가 디스크 질환, 보통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 나이가 되시면 한 60대 좀 넘으시면 그 연세드신 분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노년층이 되시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추에 대한 모형인데요. 그 요추는 이렇게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천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체 사이에 이렇게 젤라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사실은 저희 몸에 이렇게 체중을 디딘다든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디스크가 높이도 높고 안에 있는 양도 많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액체처럼,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고요. 이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뭐 여기 계신 분 다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간격도 좁아지시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강도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이 디스크의 양이 많고 액체처럼 잘 흘러있는 수액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좀 많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그 디스크 액체가 새어 나올
거가 이제 나이 들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기뻐해야 될 건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 건지 왜 나오는 셈이 그 액체가 없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 조사했어요? 정말 디스크 질환 정말 심각합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에 디스크 질환 환자의 수는 16만여 명인데요. 우와. 2014년에는 27만여 명으로 무려 73%가 급증을 했습니다. 우와. 특히 남성의 경우는요, 30대에 가장 발병률이 높았는데요. 그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60대 이상에서 77%,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연령간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연령별로 그 발병 빈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역시 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라는 거는 그 척추의 앞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척추관이라고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경관은 뒤쪽에 이 관절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척추에 관절이 있다 그러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에도 관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관절이 제일 많은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 하나가 척추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꽤 오시는데요. 관절염은 시간이 아주 오랜 동안 천천히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두 관절이 굉장히 좀 두꺼워지고 그 주위에 있는 인대들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게 신경인 거죠? 네, 노란 게 그리고 뒤에 신경입니다. 이 관절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뒤쪽에 앞쪽에는 디스크, 뒤쪽에는 관절이라고 해부학적인 정확한 명칭은 후관절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디스크는 보통 뭐 두 질환 다 허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네. 그 디스크는 주로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보통은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다가 엉치가 빠질 것 같아서 잘 못 걷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디스크 질환은 이제 허리를 네. 우선은 디스크 질환과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러한 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피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를 구부리실 때 증상이 나빠질 수 있고요. 네.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게 더 증상이 좋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뒤에 구조물 신경관이 이제 좁아지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더 괴롭겠군요. 네. 뒤로 이렇게 젖히려면. 제가 모형을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시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신경관은 조금 넓어지거든요. 편해지는구나. 네. 다시 이렇게 구부리시게 되면 이 신경관은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허리를 펴고 걸으실 때 이제 파행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파행이라는 건 걸음을 잘 못 걸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허리를 피실 때 나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다음에 그 통증 자체도 디스크 질환은 놔두면 천천히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주 말씀드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천천히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사실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인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아, 네.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디스크 때문에 뭐 대소변 기능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항문 주위에 감각이 떨어지시고 이런 경우는 아주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비인데요. 마비라 하면은 뭐 완전히 갑작스럽게 뭐 못 네, 쓰게 대부분 디스크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비는 뭐 보통 이제 정도가 다양한데요. 다리를 못 쓰시는 마비도 있고 좀 걸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마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까 봐요. 저희 이런 마비 증상을 이제 본인이 좀 체크하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본인이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으면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주 눌리는 신경이 요추 4번, 5번입니다. 4번, 5번을 체크하는 그러한 방법은 발 뒤꿈치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 앞쪽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들어보는 있죠. 겁니다. 신발 신고요, 아니면 맨발로요? 선생님. 맨발로 한번- 하셔도 예, 좋고. 선생님 한번 뒤로 네. 서보시겠습니까? 네. 뒤로 한번 서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발을 이런 들고 식이죠? 아, 이걸 할 수 있는가. 예. 이거 중심을 못 잡아도 상관없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근데 예. 이럴 경우에 통증이 온다라는 네, 거죠? 안 통증을 좋으신 동반하면서 이쪽에 발이 잘 안 올라가는 안 거죠. 올라가시는 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예, 까치발. 또 한 가지 네. 법은 또 이제 흔하게 눌리는 신경이 이제 천추 1번 신경이거든요. 네. 그 신경을 체크하시려면 까치 아시죠? 까치발처럼 이렇게 아, 하시면 반대로. 이럴 때도 뒤에 어떤 자극이 있다거나 자극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자세를 유지를 못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천추 첫 번째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근력이 떨어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잘 되시죠? 네. 다 잘 되시죠?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자, 그리고 혹시 저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증상으로는 마비 증상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주 적극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요. 또 그런 불편감이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로 불편하시면은 저희가 보통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적응증은 굉장히 좀 환자의 주관적인 경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환자 스스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좀 도와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수술로 그런 통증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술 때문에 생기는 다른 증상이 있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허리 질환 가운데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한 가지가 정말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말만 들어도 허리에 생기는 골다공증, 골절인데요. 골다공증이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아득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허리에 골다공증이 생겨요? 나 그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우선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좋은 별명이 있는데요. 그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심하게 진행된 다음에 뼈가 부러져야 환자가 아픈 걸 느끼거든요. 허리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어나질 못하지. 어머, 근데 그런 거 소리 돋아. 골절되는 상황도 너무 어이없이 작은 충격일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주 사소한 충격 또는 일상생활 자체,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에서도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하면은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어디 한 군데 뼈만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렇게 뼈가 약해진 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은 전체 뼈가 모든 그 뼈가 다 구멍이 숭숭 뚫리고 약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절이 일어나도 어느 한 군데에서만 골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척추뼈 여러 군데에서 말 그대로 우두두둑하면서 이 골절이 여러 군데에서 다발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무서운데요. 특히 이제 골밀도가 뚝 떨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폐경기가 시작되는 50대 초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50대가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골밀도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나 하는 겁니다. 이런 골절이 일어났을 경우에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나. 저희가 자료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죠. 이분이 왼쪽의 사진은 정상적인 같은 분이십니다. 예,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인데요. 왼쪽에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이런 척추체가 다 보이실 텐데요. 네. 오른쪽은 이 정사각형이 다 깡통이 찌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골절 상태인가요? 네, 저게 골절이 계속 진행돼서 위치에서 보이는 모든 척추가 지금 다 부러져 계십니다. 저렇게 되면은 환자분이 물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지만 여러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름 돋아.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보면 뭐 이 허리뼈라는 건 사실 굴곡이 있어요. 이렇게 S자 모양의 그 굴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척추뼈 하나를 꺼내서 보면 여러분이 감자탕 먹으면 돼지 척추뼈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동그랗게 생긴 뼈를 보시잖아요. 네. 그 동그랗게 생긴 뼈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우리의 척추인데 그 하나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S자 모양의 굴곡이 하나가 깨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쪽에 가서 그걸 보강을 다시 해야 돼서 그쪽에 또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밑에가 또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저앉기 시작하면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지금 아까 보셨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또 부러져서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찌그러드는 거예요. 저 질문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으신 분들이 흔하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허벅지가 저린다. 또 종아리가 좀 저린다. 이거 어떻게 보면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그 특히 이제 걸으실 때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거에서 못 걸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디스크나 아니면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꼭 허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당뇨라든지 요새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아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질환을 이제 감별하는 게 의사로서는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게 디스크 척추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당뇨병이나 다른 혈관 질환으로 인한 저림인지. 네, 우선 뭐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발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요. 발등에 손을 아주 살며시 얹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맥박을 느끼시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그 MRI를 맞아요. 이제 찍자고 그러잖아요. MRI. 이게 값이 만만찮아요. 그죠? MRI. 이거 꼭 찍어야 됩니까? 저도 그래서 안 찍고 있는데요. 우선은 MRI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릴 때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치료 또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보통은 MRI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MRI가 꼭 심하다고 그래서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니고 또 증상이 꼭 심하다고 그래서 MRI가 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이런 영상 소견이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이 저희가 치료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권하면은 찍게 되는 거고, 그죠? 네. 예. 꼭 필요할 때만 권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송광섭 교수도 안 찍었다더라 뭐 이런 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허리 통증 질환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 허리 한번 굽혀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극심한 허리 통증까지. 올라갈 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가 바로 허리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기 위해 찾아온 오늘의 몸씨. 와,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22년 경력의 노하우를 잠시 후 공개합니다.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에 그리고 여러 가지 척추 질환으로 인한 요통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몸신의 건강법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나요? 수술도 아니고요. 약물도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집에서 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허리 통증. 무너진 허리 건강 바로 세우는 22년 내공을 아낌없이 알려주겠다. 재활치료 전문가 이창욱 몸씨. 참 길고 가느시네요.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22년째 재활치료를 해온 재활치료 전문가 이창욱입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가 바로 허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는 운동인지 매일매일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근데 말이죠. 예? 지금 이 앞에 계신 분, 이분들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 예. 두 분 다 제가 알려드린 건강법을 하신 분이시고요. 네. 두 분 다 처음에 오실 때 정말 허리가 아프셔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심각했어요. 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시기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건강법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저도 뿌듯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송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힘드시고 상당히 심각한 또 상황이셨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때의 기억들을 한 번 더 좀 더듬어 볼까 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별로 크게 무리가 안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작에서부터 제가 몸이 나빠지는 걸 느꼈고 사실 선생님께 갈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 자다가 뒤척이면서 아파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그 자체가 두렵고 그냥 꼼짝을 못하는 상태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앉았다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었고요. 그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유용하다는 뭐 한의원에도 가고 침술요법에 무슨 다른 물리치료요법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했을 때는 잠깐 그 순간이요. 어떤 주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잠깐 그 순간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이는 동작이 안 돼서 그냥 세수하느니 차라리 샤워하는 정도로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받았던 그 진단이 이제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 초기고 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게 같이. 네. 동시에 그냥. 네. 그 당시에 MRI를 찍으셨어요. 워낙 고통스러우셔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송수진 씨의 허리 네, MRI입니다. 저기 송수진 씨의 허리 MRI인데 이제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의 디스크 증상은 있으시고 나이에 비해서 조금 퇴행성 변화가 좀 심하신 편이시고 그래서 환자분이 저런 디스크에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수술을 안 하시고 지금 이 몸신의 그 방법으로 진짜로 괜찮아지신 거예요? 저희 애기 아빠가 깜짝 놀랄 정도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전에 이렇게 어디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차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이동하려 그러면 꼭 차에 마사지하는 기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없이도 지금 대중교통 잘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아지기까지가 한 몇 개월 정도 하셨는데 완전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그 방법을 한 거는 한 6개월 이상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6개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시니까 예. 집에서 계속 저희가 자율학습처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더니 네. 어떻게 되셨다고요? 어떻게 되셨다고? 한번 일어나서 허리 한번 네. 아, 네. 조금 이게 부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어허,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신기하네. 그렇죠. 무슨 운동이야? 그 정도인데 어떻게 좋아지지? 네. 그 옆에 이제 강양구 씨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케이스였어요. 지금 또 생각나시는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허리가 안 숙여지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세수를 서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이 이제 뚝뚝뚝뚝 서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치질도 하면 이제 물을 헹궈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숙일 정도로 물을 뱉는 게 안 되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뿜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옷에 또 묻으니까 이게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정말 일상생활을 거진 두 분이 못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 했다고 무슨 그렇게 많은 효과가 이게 있을지. 저도 맨 처음에 예.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민가. 이게 한번 믿어보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셨다고요? 저기 예, 우리 어떻게 송수진님처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해봐 주세요. 그렇게 안. 어이, 그렇게 안. 어이, 그렇게 안. 어이. 아, 정말 대단한 변화를 이루셨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그 건강법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인지 공개해 주시죠. 허리 디스크부터 척추관 협착증, 만성두통까지 이런 통증 질환은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는 분들의 제가 오늘 이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 탈출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바로 척추 질환 탈출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뭐예요? 끈이요? 허리에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 이게 자동차 예. 안전벨트네요. 똑같아요. 예. 진짜로 똑같이 생겼네요. 이거를 허리에 채우는 거라고요? 예, 예. 끊었나? 예, 이 안전벨트는 차의 안전벨트랑 똑같고 그래요? 소재도 똑같습니다. 이건 쉽게 인터넷에서 10,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없더라도 집에서 수건이나 아니면 남성용 이런 벨트를 가지고도 쉽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벨트는 쉽게 이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쪽을 좀 쓰고 있고요. 집에서 갖고 계신 걸로 따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니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아니요. 어떻게 그런 안전벨트 그걸로 그 허리의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픈데 그걸 뭘 어쩌신대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서부터 가르쳐 주신다. 아, 답답해. 자, 이걸로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안전벨트로 네. 이 허리에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입니다. 네. 채우고. 예, 허리에 벨트를 채운 다음에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이 동작만으로도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과 상관없이 통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운동보다는 안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그 외의 통증들은 다 효과를 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걸 보신 적이 있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죠? 다 처음 보신 거죠? 그래도 내가 한번 믿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아, 예, 김기옥 씨 어머님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한 가족의 어머니. 어떻게? 한 가족의 어머니. 어떻게? 아,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부터 너무나 힘드셔서 지금 계속 저 자세를 바꿔가면서 계셨는데 이리 와주십시오.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자세가 너무 힘들어 보였던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직업이 네일 아트 앉아서. 그래서 2월 달에 MRI 찍고 했을 때는 이게 저거 풍선요법으로 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술 안 하고 그냥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계속 맞았거든요. 침을 맞다가 이제 괜찮아졌는데 다시 이제 한 10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주사 맞고 지금 도수 치료 받고 치료하고 있어요. 계신데 그러면 디스크라면 앞으로 숙이는 게 힘드실 테고 협착증이라면 또 뒤로 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건지 지금부터는 몸시인에게 김미랑 씨의 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우선 죄송한데요. 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래, 한번 우리 한번 해봐 주실 해볼까요? 수 있으세요? 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이 정도시고요. 쥐고요. 아이고. 아우. 그 정도예요? 깜짝 놀라시구나. 그리고 한번 뒤로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네,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잡아줘야 제가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오, 네. 그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 그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뒤로는 뒤로 젖힐 수 한번 있어요? 해볼까요? 뒤로는 가능해요? 아유, 표정 자체가 아주. 아유, 표정 자체가 아주. 이게 다 어떨 때 더 고통스러우세요? 앞으로 숙일 때 아니면 뒤로? 앞으로 숙일 앞으로 숙일 때가. 때가. 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도와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앞으로 여기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벨트 운동법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예. 주실까요? 이렇게 벨트를 고정하는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골반 쪽 앞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협기하고 있는 부분 바로 밑에 네. 그 부분에다가 요 벨트를 댑니다. 먼저. 여기까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만 돌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예, 대고 결속하겠습니다. 같이 아, 들어가시네. 두 분이 함께. 네. 그리고 여기 위치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네. 여기 뼈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제 왼발은 다리를 약간 벌려 보시겠습니까? 고정을 위해서 상대방 발 안쪽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요. 이 손의 위치는 보통 허리 쪽에서는 4번, 5번 디스크가 잘 옵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 손의 위치를 대면 됩니다. 골반 쪽을 이렇게 이어서 연결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앙이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제 몸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제 팔꿈치와 환자분의 그 위치 유격을 없애야 됩니다. 딱 들어갈 수 딱 맞게.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누르시는 거죠? 예, 아픈 예. 부분이나 디스크가 많이 오는 부분, 아, 네네. 그 척추가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면회 가실 때는 제가 뒤로 당길 겁니다. 못 뒤로 오도록 앞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밀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유지가 되면서 제 손이 움직이지 않는 뼈를 따라갔다 따라 올라옵니다. 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숨을 내쉬면 벌써 돼요. 좀 힘드시죠? 잘 버티세요. 예. 내려가실 때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10번을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왼손으로 다시 고정을 하고요. 네. 내려갑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후 하면서 자, 밀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올라오세요.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괜찮습니까? 네.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는 예. 거예요.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는 예.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기 체중을 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 통증이 없는 부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다리가 너무 네, 아파서 다시 뒤로. 다시 일어나시고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힘드시고. 다시 그냥 계속 집중해서 해봐 주세요. 조금만 내려. 후 하면서 내려갑니다. 다시 밀면서 올라오세요.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네. 다시 올라갑니다. 우렁증이 있는데. 다시 넷. 깊이 아주 소리를 내시면서 네, 뒤로 올라오시고요. 숨 들이쉬시고. 다섯. 자, 그래도 아까보다는 올라오실 때 오! 예, 오! 예, 다시, 오! 예, 다시 올라옵니다. 네, 쭉 들이쉬시고. 올라오시고요. 여섯. 네. 대박. 다시 올라오시고요. 들이쉬시고요. 일곱. 예. 네. 그래 힘들었어. 네, 다시 올라오시고요. 어머. 들이쉬시고요. 여덟. 네, 다시 올라오시고요. 보통 얘기야. 우와. 아홉.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 점점 더 내려가네. 어머나. 어머 점점 더 내려가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라고요? 네, 다시 올립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이제 골반을 고정시켜서 허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들을 좀 움직여주게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걷기를 좀 해볼게요. 걷기. 걷기 이렇게 예. 해보겠습니다. 아, 10번. 예. 몸을 이제 푸는 의미에서 네, 푸는 의미입니다. 둘, 셋, 넷, 높게. 일곱 개, 다섯, 저 허리 아파 저거 안 돼 사실. 일곱, 되게 자연스럽게 여덟. 잘 되시네. 응. 아홉, 열. 자, 이제 앞으로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우선 네, 아니 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두려우셨죠. 그렇게 숙인다는 게. 근데 점점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점점 많이 숙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내려갈 때는 진짜 이게 될까 허리에 무리가 가서 더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저 다리 올리실 때 네. 허리 안 아파요? 네, 안 땡겼어요. 네, 안 땡겼어요. 진짜? 평상시 아니, 나 같으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요, 이 자리에서요? 예, 평상시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다리를 높이 올렸다는 게. 못 올리죠. 올리는 거 자체가 안 되지. 뭐야?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이때 괜찮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10번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평상시에 이게 병원에 뭐야? 여기 치료하실 때도 이 정도 예, 보통 10번 한 세트 합니다. 10번에 한 세트? 예. 한 세트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실지 예. 우리 옆으로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뱉으시면서 편안하신 정도만. 아이고. 예. 한 가족이 어머니. 2월 달에 MRI 찍고 했을 때는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사 맞고 지금 도수 치료 받고 치료하고 있어요. 계신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오, 그 정도까지 해요? 여기까지시고. 오, 그 정도까지 해요? 여기까지시고. 아이고, 이 시험 아닙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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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머, 안 아파요. 아니 그러면 자 저기요 아프대. 말도 안 돼.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아프대요. 예. 땀보다 닦이는데? 숨을 내뱉으시면서 똥같아. 최대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머. 꿈 같아.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와, 안 아파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꿈 같아.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안 아파요? 괜찮아. 안 아파요? 괜찮아. 표정이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네요. 아니 지금 해봤자 고작 3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 어떻게 3분 만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혹시 우와. 허리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메. 이 운동은 허리를 많이 숙이고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 관절 부분, 움직이지 않는 관절 부분을 손을 대어서 움직여주면 네. 척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풀어지고 아. 관절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예. 관절의 유격을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있는 그 디스크 내압도 많이 낮춰주고 아. 그래서 아. 근육도 풀어주고 디스크에도 도움이 되고 아. 혈관 뛰고 도움이 되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저기 지금 몸신께서 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무리가 안 되는 이유가 벨트를 고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이 그냥 숙이면 관절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압력이 되게 많이 갑니다. 오히려 더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무리가 오는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그 부분을 열어줘서 그 주변에 있는 관절도 풀어주고 근육도 풀어주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놀랐는데 아마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 오늘 아들도 같이 그러니까. 왔고 남편도 같이 네. 오셨잖아요. 이런 모습 최근에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모습은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예. 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굽혀지지 않는 허리가 어떻게 저게 조어를 해갖고 좀 굽혀질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신기하시죠? 예, 신기하고요. 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될 때 느낌은 처음하고 많이 다르신 거죠? 네, 엄청 편해요. 본인이 해내신 어.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자면 뒤로 넘어가는 거 좀 마저 하고 싶으시죠? 이제 믿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고쳐드리겠습니다. 뒤로는 제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실까요? 이쪽으로 와보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아, 방법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로 젖힐 때는 관절을 위 방향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뒤로 젖힐 때 관절이 서로 부딪혀서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을 위 방향으로 들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이 벨트를 혁대 위쪽 앞에 뼈가 걸리는 부분에다가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시 결속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당길 때 당기셔야 됩니다. 같이 당기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격을 그대로 잡으시고요. 위해서, 예, 제 손을 대고요. 4번, 5번 부분, 여기를 연결하는 부분이 4번, 5번인데요. 여기다가 제 손을 대겠습니다. 여기 대고요.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실 만큼 10번 하겠습니다. 하나, 다시 그때 바로. 후 하셔야 되죠? 예, 숨을 내뱉으시면서 다시 둘, 네, 바로 셋, 네, 바로 다시 넷, 뒤에서는 관절을 들어 올린다는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다섯, 아이고, 이제 뭐 무시네요. 와, 무시네요. 와, 여섯, 할수록 풀어지나 보다. 몸 힘이 점점 힘들어져. 체중이 갈수록 가져가니까 그죠. 오, 다시 아홉, 우와. 하나만 더, 열. 우와. 예, 자, 그러시고요. 자, 다시 내려가시겠습니다. 몸신이 허리도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또 다른 다시 관절 부분들을 풀어야 풀기 위해서 되니까요. 또 제자리 걸음 10번 하겠습니다. 하나, 왜 제자리 걷는 거를 하라 그랬죠, 선생님? 여기 관절만 고정시키고 척추를 움직였기 때문에 예, 하십시오. 다른 부분들은 좀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의 근육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거든요. 네. 자, 옆으로 돌아서 뒤로 가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통증이 없어요. 아까는 제일 처음엔 뻣뻣하게 못 가셨잖아요. 통증 때문에 멈추신 거였나요? 살짝. 근데 지금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네. 아유 표정 자체가 아주. 아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저기 아들에게 한번 마이크를 줘보십시오. 아드님, 어머니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집에서 마사지 기계 달고 다녔거든요. 네. 맨날 허리 아프시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디스크인데 뭐 어머니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해볼 생각이 있으시죠? 네. 아유, 집에서 해보고. 집에서요? 와, 좀 신기합니다. 네. 이거 저 죄송한데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우선 저도 아주 좀 신기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시술에 몇 가지 좀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자랑 지금 시술 받으시는 분이 이제 벨트로 서로 몸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가 바른 상태에서 좀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주의 근력이 힘을 주고 안정화가 되면 디스크라든지 관절의 좀 안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뭐 저도 한번 좀 적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결과가 놀랍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주 성공적으로 부드럽게 허리를 또 만들고 이렇게 얼굴도 활짝 펴서 들어가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놀라운 결과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니 몸신이 지금 한 번 이렇게 했던 지금도 지금 앉으셔서 뭐 본인이 신기해서 막 움직이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 한 번 한 저걸로 한 얼마 정도 괜찮아져요? 적게는 2, 3일에서요. 일주일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한 번에?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하실수록 그 기간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우선 전 참 궁금한 게 이게 어디서 이걸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음에 이걸 하게 되셨어요? 이게 제가 학교 졸업을 하고 네. 90년대 후반에 그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부하고 연구하면 찾다가 그 도수 치료 방법 중에 이런 벨트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약간 제가 응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야 정말 여기 좀 참 볼만합니다. 이 벨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세요. 예, 이 벨트가 꼭 없으시더라도 네. 이런 검은 띠네요 이거는. 도복 같은 띠도 도복에 이런 것도 되고요. 예, 이런 것도 되고요. 그 옆에 또 이런 가죽 벨트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고무 같은 탄력성만 없으면 예. 된다는 거죠. 비탄력성 줄입니다. 딱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수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뒤에 고정되는 부분을 잡아서 네.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구는 뭐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쉽게 있는 구할 수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고요. 우선 이것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벨트 운동법의 원리는요. 첫 번째로 벨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벨트를 앞에 대고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하는데요. 뒷사람은 뒤에서 당길 때 뒷사람은 밀리지 않도록 당기는 거죠. 이제 소위 밀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 관절이 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근육을 또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손입니다. 그냥 허리를 숙였을 때는 척추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고정된 부분에 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그 척추 관절면을 들어주거나 밀어주거나 하면서 그러면 척추가 관절이 움직이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풀어집니다. 그럼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하시는 분보다 힘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들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 그 생각이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쓰려고 하면 앞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그 힘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많이 숙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젖힌다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숙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합니다.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젖히시면 돼요. 힘을 주는 것도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저 김미랑 씨도요. 아까 계속 앉아 있을 때 솔직히 한쪽 엉덩이 쪽을 눈앞에서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이 술렁이는 스튜디오. 한 명 더? 한 번 더 하지 한 번. 그래. 표정이 간절해 막. 맞아. 하면 네.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왕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한 건데 좀 더 도와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분 그래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또 한 명의 사례자가 즉석에서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또 옆에. 다리가 아프시구나. 못 또 옆에. 다리가 아프시구나. 15년 전에 한번 시술을 받았고요. 한 4, 5년 전에 한번 또 시술보다 조금 큰 수술 같은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그 왼쪽이 좀 저림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절이기 때문에 보행이 약간 좀 불편하신 네. 거죠? 15년 동안 알아온 디스크로 인해 왼쪽 다리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서진석 씨. 과연 이 단순한 운동법으로 15년 동안 고통받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점점 내려가. 다섯, 그런데 벨트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하는 스튜디오. 3분 만에 벨트 운동 종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두가 주목한 가운데 과연 그 결과는? 예, 다섯. 어머나? 무려 15년 만에 땅짓기 성공. 아우, 정말. 15년 만에 딱 만져보세요. 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땅을 만져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한 바퀴만 한번 돌아보실래요? 그럴까요? 천천히 예.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볼수록 신통방통한 22년 재활치료 전문가의 노하우. 우리 한 번만 더 살리고 갑시다. 제가 받아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제가 한번 아니 받아볼게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거 하다가 끝나면 되니까요. 전부 다 하다고요. 이게 모으면 돼요.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며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방은희 씨까지 나섰다. 올라갈 때 이거 여기가 늘 원래 안 좋으니까. 뻣뻣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 이것 때문에 나왔어 오늘. 야. 지금 자기가 찾아서 몸신의 안전벨트 허리 운동법.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다 내려갔네요. 아유, 접히네 이제 접히네. 이 얼마나 허리 통증 때문에. 아우 시원해. 아. 어머, 날아가겠다. 어머야. 힘이 생겼는데 다리에. 허리 올라가네. 어머, 다리 힘 생겼어. 왜? 판이 녹은 느낌? 과연 그 결과는? 올라오면서도 통증이 사라진 모습. 세 번째 도전자 방은희 씨도 완벽하게 성공. 방은 씨. 네? 방은 씨. 네? 아우 진짜 옛날 생각 나네요. 잠시 후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만성 요통으로 인한 통증까지 사라지게 하는 안전벨트 운동법. 아 이거 운동 되겠는데?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프 운동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시원해 진짜. 거의 안 들어가시는 안 들어가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게 다예요? 보이시죠? 돌려보시겠습니까? 뻐근하고 경직된 목, 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몸신의 운동법. 지금 뭘 하셨다고?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사실 항상 누가 있어야 되고 거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간단치가 않은데 셀프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방법, 벨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남성용 벨트입니다. 아, 이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예, 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세요. 송 교수님도 셀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송 교수님 어떠세요? 해볼까요? 야,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자, 드디어 우리 송 교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느낌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승호 씨. 네. 예. 제가 2005년도에 25세 디스크 수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철심을 박으라고 했는데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시술도 하고 계속 지금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예. 좀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아까까지만 기적이 아픈 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이 서진석 형님이랑. 예. 근데 야, 이분이 아까 그게 아니신데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요. 우리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데까지만 한번 해주시죠. 이 정도가 아우.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대한 한 거야. 아우, 일어날 때도 뭐. 이게 이제 또 오래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무리를 안 하게 돼요. 또 욱 할까 봐 허리는 그렇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참 표정은 해맑으시네요. 자, 그러면 셀프를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셀프로 하는 벨트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했던 것만큼이나 셀프로 하셔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둘이 이렇게 받쳐주시고 둘이 했던 예, 예. 거하고 또 혼자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예, 괜찮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이 정보를 저에게 나눠주시는 거네요. 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벨트를 잡고 벨트가 걸린 부분 위쪽 네. 4번, 5번입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굳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이 벨트를 댑니다. 대시고요. 네, 대시고 이 길이를 너무 짧게 하시면 팔이 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게 좀 덜 힘드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당입니다.
밀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숙이고 젖히고를 합니다. 줄을 앞으로 당기고 척추를 뒤로 밀어서 밀당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3초간 유지합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 밀당을 유지하시고 밀당을 유지하시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이게 한 번이고요. 10번을 하실 겁니다. 벨트를 앞으로 밀고 허리는 뒤로 밀면서 약간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 같은. 예, 허리를 뒤로 민다는 느낌입니다.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면 예, 밀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내려가셔서 3초 정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이 불편하시면 불편하시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신 걸 참으시면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힘을 줄 수 있는 만큼만 당겨서 서로 밀당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만 해도 시원한데. 시원해. 시원하지. 뭔지 알겠죠? 이것만 해도 시원해요. 시원해 진짜. 내려가셔서 3초 유지. 하나, 둘, 셋. 다시 밀면서 올라오십니다. 아 이거 운동 되겠는데? 힘 빼시고. 예, 힘 빼시고. 힘이 많이 들어갔나요? 예, 힘을 빼시고. 다시 당깁니다.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가셔서 하나, 둘, 셋. 다시 당기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밀면서 올라오세요. 땀이 질질 나네. 예, 걷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 걷기 하시죠.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높이, 셋, 넷, 다섯, 아홉, 열. 자, 예,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승호 씨 사실은 뭐 몸신의 손을 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셀프로 했습니다. 조금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나요? 요령도 생겼는데 일단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혼자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 그거는 있었어요. 예. 쭉 한 6, 7개부터는 쭉 내려가면서 좀 아까 그 이완되는 느낌 여는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셀프를 통해서 어떻게 되셨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숨을 만큼만. 내뱉으시면서 25에 디스크 수술을 했고요. 네. 2년 전에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숨을 만큼만. 내뱉으시면서 그래도? 와!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래도? 와! 셀프에도 이렇게 되구나. 셀프에도 이렇게 되구나. 어떠세요? 저도 되게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예. 될 생각은.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은 만큼 하신 예, 거예요? 아프지 않은 만큼 저도 모르게 그냥 오오오 부드럽게 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예. 제가 절제하면서 내려가는데도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석이 되게 형님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의 큰 장점은 이렇게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데 비교적 허리에다가 안정적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원하다는 느낌.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안전벨트 운동법 혼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허리벨트나 보복띠, 수건 중 하나를 준비해 주는데요. 골반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따라 벨트를 고정해 주시면 준비 완료. 그리고 허리는 뒤로, 벨트를 잡은 양손은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이제 천천히 허리를 앞으로 숙여주는데 무리하는 것은 절대 금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굽혀주면 됩니다. 이대로 3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허리에 힘을 이용해 벨트를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10번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무릎을 높게 올리면서 제자리 걸음 10번을 걸어주면 끝!
한 번으로도 운동의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히 해야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벨트 운동법 저희가 놀라운 효과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좀 특별한 운동법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벨트를 가지고 목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허리는 목과 어깨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를 풀어주면 허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실 분.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나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걷는 게 불편해 보이시네요. 아유,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의정부서 온 58세 노경희랍니다. 네. 목 디스크 판정받은 지가 한 2년 되는데 시술을 받았어요. 좀 난 것 같아서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가게로 와서 일을 하니까 다시 또 아파서 그냥 가게를 지금 거의 접은 상태예요.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게 아프다 보니까 그게 어깨로 내려와서 허리까지 오면서 이 팔 저리고 종합병원이에요. 몸이 다 지금. 수술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안 좋은 것만 봐갖고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침으로 맞아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이 프로를 저희 작은 며느리가 알아갖고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잘 들어오셨네요. 아유, 또 이게 참하고 착한 며느리가. 예. 세상에 며느리를 보신 분이시네요. 아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어떨 때 제일 불편하세요?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면은 세안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 목을 누르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 또 미용실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벽에 베이고 잘 때가 이렇게 힘들어요. 엎어서 자요. 여기 목에 다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허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일상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좀 목 한번 이렇게 근데 거의 안 들어가시는 안 들어가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가세요. 저쪽 저쪽 보세요. 반대쪽도 별로 많이 저쪽도 거의 안 돌아가시는 거고 사실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여기가 아파요, 지금 왼쪽이. 한쪽이 더. 왼쪽이 더. 자, 그러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후두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목뼈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에 벨트나 수건을 댈 수 있습니다.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 같은 경우는 이 벨트나 수건 다 같이 용이합니다. 수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건의 끝 모서리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두와 목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뒤쪽에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 모서리 부분을 대겠습니다. 네. 되고요. 자, 앞을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당의 원칙이 여기서도 해당이 되고요. 밀당의 원칙이 여기서도 해당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수건을 밀면 여기 불편하신 분은 목을 뒤로 당기셔야 됩니다. 네, 당기시고 지금 이쪽으로 왼쪽으로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손은 아래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당깁니다, 제가요. 제 오른손은 안 돌아가는 쪽으로 수평으로 같이 몸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실 때 그 목은 수건을 밀어야 됩니다. 밀당. 그리고 뒤에서 하시는 분은 어깨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팔로 이 어깨를 좀 지지합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왼쪽이 안 돌아가시니까 자, 아래쪽은 아래로 당기시고요. 위쪽은 수평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는 쪽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같이 밀면서 예, 서로 고개를 돌려보시죠. 네, 돌려보시겠습니까? 수건을 뒤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수건을 뒤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수건을 뒤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밀면서 바로 오겠습니다. 돌아갔어요. 예, 바로. 그래야지. 자,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말씀하십시오. 다시 아래쪽 고정시키고 위쪽은
수평으로 당기면서 안 돌아가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건을 뒤로 밀어주세요. 밀면서 수건을 미시면서 다시 밀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당기고 수평 밀고 수건을 당기세요. 후 하세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냥 거의 숨도 안 쉬고 계신데 자 다시 한번 들이마시시고 내뱉으십시오. 하면서 돌립니다. 계속 이제 밀당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네. 다시 어머. 본인이 알아서 돌아가. 웬일이니? 와, 90도로 돌아가네 완전히.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셔야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셔야지 시어머니 개돈 떴네요. 목부터 한번. 어깨 아니 지금 뭘 하셨다고? 아니 지금 뭘 하셨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야, 어머, 이거 무슨 일이래. 지금 사실 수건이 약간 이래서 이제 붉게 네. 자국이 났는데요. 지금 그대로 몸을 고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통증이 없으신 만큼만 저희를 봐주십시오. 자, 봐주십시오. 잠시 목 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가게 일까지 접어야 할 위기에 놓인 노경인 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신을 찾아왔다는 그녀에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지.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을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셀프 운동법 또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대로 몸을 고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통증이 없으신 만큼만 저희를 봐주십시오. 자, 봐주십시오. 대박. 대박. 어머나. 왜 그래 정말? 놀래. 와, 대박. 우와. 어머, 어떡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지? 어깨에서 내려가는 신경들이 더 순환이 되고 네. 근육이 좀 풀어지면 어깨 쪽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 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어머. 우와. 자, 일단 큰 문제 해결해 드려서 너무 다행이고요. 어떠세요? 목이 좀 약간 뻐근한데 괜찮아요. 어머나. 잘 돌아요. 어머. 나도 놀라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어떻게 장사 다시 해야겠다. 예. 말도 안 돼. 야, 참. 참 놀라운 게 아프셨던 분들은 얼굴에 웃음을 찾으셨지만 우리 이창국 몸심은요 쓰러지실 것 같은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턱 이렇게 나 뒤에서 너무 미안해요. 아주 힘드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처음보다 더 말랐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보다. 이창욱 선생님. 예예. 그럼 저 안 아픈 게 지금 며칠이나 유지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 2, 3일에서 길면 일주일. 매번 하시면 더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길어져요? 멘트가 똑같아, 아까랑. 저희도 보람이 있고 네. 우리 몸신도 보람이 네, 있고 네, 네. 너무 이게 극적으로 변화를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참 그러니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목 통증에 효과적인 안전벨트 운동법. 혼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허리 운동법과 마찬가지로 허리벨트, 도복뒤, 수건 중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수건을 사용하실 때는 마감되어 있는 끝부분을 목 뒤에 대주는데요.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에 수건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 쪽의 수건은 아래로 내려서 당겨주고 반대쪽 수건은 앞쪽으로 당겨 힘을 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건을 밀어주며 목을 돌리면 되는데요. 돌린 상태에서 3초간 정지. 허리와 연결되어 있는 목도 꾸준히 관리해야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안전벨트 운동법으로 모두 몸신 되세요. 네, 허리 척추 질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을 밝힐 때 항상 간과되는 게 이런 근육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몸소 체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문가와 상의하신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석 상차림에 특히 주의할 것이 있다는데요. 임 교수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정말 전도 부치시랴, 음식도 준비하시랴, 종종 거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요, 식품에 직접 닿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반드시 거기에 식품용 기구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 식재료에 직접 닿아도 우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그 인정한 제품에 이렇게 표시를 부착하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또 이제 가위 이 뒤에 보면은 식품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수저 포크 모양의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마크 있는 것을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무 장갑의 경우에도 이렇게 식품용이라고 이쪽에 보면 어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에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이런 제품을 꼭 선택하셔서 건강하고 좋은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올해부터 아까 고무 장갑뿐만 아니라 고무 뚜껑이라든지 영유아 젖꼭지처럼 고무 제품으로 된 제품에도 반드시 식품용 마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트병 많이 쓰시죠? 이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입구도 작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세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병을 재사용을 자꾸 하시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식기, 일회용 용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재활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위 때는 꼭 전을 부치시기 바랍니다. 예. 넉넉하고 편안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게 또 집에 돌아오는 길까지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몸신 주치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이 시간 이제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오늘 몸신 바로 이분입니다. 어머, 아깝다. 어머, 아깝다. 체지방을 확 태울 수 있도록 전신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 하면서 복식근 힘주면서 호흡을 다시 한번 후 내뱉으면서 밑입니다. 14일간의 기적, 그 다이어트 결과를 체험단 하인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4점. 진짜 너무 눈물이 나죠.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진짜 2주 만에 대단하다. 말이 안 돼.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